황출세 원고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총장 낙마했고 뭐 형사 기소 당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더 윗선으로까지 수사 확대되는 조짐입니다. 나비 효과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시작된 지난 10여 년에 걸친 내용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어서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게 2013년에 김학의 당시 검사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고 근데 일주일도 거기 그 자리에 못 있고 바로 그만뒀죠? 네, 맞습니다. 예. 그 2013년경에 검사장으로 있던 김학의 이제 전 차관이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곧바로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갑자기 확 불거졌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장 성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거를 몰래 찍어놨다가 갖고 있었는데 아내하고 간통, 이혼,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증거로 나오면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게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6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엔 이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똑 떨어지는 사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근데 경찰 이렇게 오면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이나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혐의요? 예. 그렇죠. 전부 무혐의가 되면서 이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정권 넘어오면서 다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때 이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사건 이제 다시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그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때 별다른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 포함해서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라라는 언급이 있자마자 갑자기 급진전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건 이제 명백해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막으면서 이게 이 당시에 출국 금지가 불법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직권 남용 논란까지 쭉 연결되는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그 공항 빠져나가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잡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피의자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일단 그 이후에 잡아가지고 수사 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혐의 사실을 좀 이제 밝혀내긴 했었는데 뜻밖에도 1심에서 전부 무죄랑 면소 이래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었거든요. 이제 면소라는 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면소 판결하는 건데 이제 무죄, 면소 이렇게 됐었고 2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는 됐는데 이때 인정된 죄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물죄 중에 일부가 인정이 됐던 건데 이게 출국금지 당시엔 이런 혐의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서 수사해보니까 나온 거다. 이러니까 또 이게 그 출국금지의 필요성의 근거로 삼기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재판도 기소를 해서 혐의가 나온 게 있고 그 죄가 인정받은 건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가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목적과 또 수단의 어떤 정당성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당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뭔가 주장의 근거도 있고 양쪽 다 결함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김학의 차관이 그래서 결백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도 무죄 면소 이렇게 하면서도 동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 차관이 맞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소시효 지났거나 이래서 처벌이 안 될 뿐이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김학의 차관이 결백하니까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사실 결백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적법 절차는 김학의 차관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예. 지금 불법 출금에 대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의 초점은 이제 출국 금지 불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지금 수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 원래는 그 검찰총장 그 거의 뭐 1순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네. 낙마를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자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 기소 의견 받았고 예. 이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출국 금지 전 과정에서 뭐 어떤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불법 출국 그 금지 과정도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당시에 이 수사할 때는 이규원 검사라든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처음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럴 때는 이규원 검사, 뭐 예. 동부지청이랑의 관계 뭐 요 정도 언급됐었는데 예. 요번에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민정수석 라인, 뭐 검사 이게 상부의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직권 남용 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두 가지 루트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이성윤 그냥 그 이규원 검사가 예. 이제 안양지청에서 자기를 이제 수사하니까 이광철 비서관한테 이제 여선 동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나에 대해서 문제 이제 수사가 좁혀오니까 좀 구명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제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 예. 통해 가지고 윤대진 검찰국장 통해서 안양지청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을 조사를 하니까 관리 직원들 통해 가지고서 문제된 거는 이제 차규근 당시 이제 출입국 관리국장이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또 윤대진 이제 검찰국장을 불러서 그럼 나까지 수사하려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또 무마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 사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 검찰에서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거는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입건돼 가지고 공수처로 다 넘기더라도 공수처에서 이 부분은 수사 안 할 수 없다. 내 수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규원 검사가요. 그 당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출금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사실 뭐 대검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승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내용도 그때 처음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대검 승인이 있었는데 그 대검 승인의 주체는 봉욱 당시 차장이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봉욱 차장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이 주장은 이제 일단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등장인물이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 인사 이외에 외부 인사들의 이게 개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결제 라인에 없는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될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검 쪽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승인된 거니까. 그렇죠. 적법한 절차였다. 그리고 그 적법한 절차라고 나는 믿었다. 두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이제 한 토막으로 나오는데 이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있지 그걸 따른 이규원 검사는 없지 않냐. 이 주장이 지금 변호인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건 번호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적법 절차로 믿고서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거는 근데 이규원 검사가 나 혼자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제 이런 취지가 분명히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부의 충돌 때문에라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요. 자세한 상황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지금 뭐 단순하게 대검만이 아니고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공소장 언론으로 나간 거 이거 좀 색출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데?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이제 기색을 내비쳤는데 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제기 이후에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피의사실 유포 혐의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피의자들 그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된 다음에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니까 이제 뭐 징계 사안 정도로는 삼을 수 있을 텐데. 징계요. 근데 징계라고 하면 또 이제 스텝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사람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절차를 태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게 뭐 형법적으로도 이렇게 불법도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도 있고 이런데 이걸 징계로 삼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먼저 이제 지금 기소까지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네. 먼저 하시죠. 이제 이런 이제 반론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처리에 있어서는 좀 고심이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색출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니까 듣자니 뭐 그 내부통신망 그 2% 쓰이지 않습니까? 검사들 거기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뭐 100명 넘게 봤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중에 로그 기록은 남는데 사실 공소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극비 정보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소 제기된 이후엔 더더욱 그런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공개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정에 가면은 공소사실을 그냥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밀로 하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그걸 또 요약을 해가지고 원문도 아니고 요약본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찾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랑 변호사였습니다.